안녕, 형주쌤이에요. 자, 일단 우리 테마 14단원 원의 방정식 2 해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봅시다. 자, 원과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직선의 위치관계를 구하래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러면 내가 뭐 y는 해서 이제 y 넘겨주시면 x-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거를 이 y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전개한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우리가 거기서 판별식 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판별식 써서 계산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이 나왔다. 그럼 뭐 0보다 작다니까 뭐 만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3번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둘이 만나지 않도록 이잖아요. 그치?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원이 있고요. 그러면 중심이 0,0. 그리고 이 직선이 결국 얘랑 안 만나죠. 안 만나니까 결국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면 돼요? 그 직선 사이 거리 D가 반지름보다 어떻다?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 D가 반지름 R보다 어떻다? 크다. 그래서 D보다 R이 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계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는 이렇게 변형해 준 다음에 얘가 어디 사이 거리? 0,0 사이 거리. 그래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얘 제곱 더해가지고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 그리고 0, 0을 넣어야겠죠. 그럼 여기가 3이죠. 3의 절대값. 그게 r 1이죠. 여기는 지금 r의 제곱이 1이니까 r이 1이다. 그래서 1보다 어떻다? 크다. 라고 해가지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3이고 얘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위로 넘겨서 양변을 곱한 거죠. 이렇게 되고 양변 제곱해 주시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m제곱이 8보다 작다 해가지고 이제 사이 범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8과 루트 8 사이다 해가지고 얘가 이제 2루트 2 해서 마이너스 2루트 2 해서 정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9번은요 우리가 지금 원과 직선이 만날 때잖아요. 그치? 자, 만날 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도 되겠지만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가능한 거는 이 중심부터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거나 이 반지름과 똑같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D가 여기죠. 근데 D가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반지름은 여기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R이죠. 여기 R이니까 결국에는 D가 R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겠죠. 12번 봅시다. 우리가 직선과 두 교점을 만나는데 원이 직선과 두 교점을 만나는데 그때 이제 A와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의 중심을 C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8이다. 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려서 결국 여기에 지금 이등분 되죠.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밑변과 높이를 알았을 때 넓이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결국 이 높이가 나올 거네요. 그쵸? 그러면 높이를 구해봅시다. 일단 C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원의 중심은 얘는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얘 절반 6 제곱 그 다음에 y제곱 그대로 쓰시고 얘는 36을 강제로 더했으니까 36을 강제로 빼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얘를 이제 넘겨주시면 36 빼기 k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중심은 6,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1이죠. 그러면 x-y-2가 0이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중심과의 거리가 이 녀석이 되니까 그러면 중심과의 거리가 여기가 되죠. 여기가 되니까 계산하시면 D는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이죠. 그래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6,0이니까 6, 0 넣으면 4가 되고 절대값이죠. 그럼 이제 루트 2분의 4니까 유리하면 2분의 4 루트 2다. 그래서 이제 2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2루트 2가 결국에는 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라색 높이가 2루트 2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반지름은 지금 현재 반지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녀석을 알아야 되죠. 밑변을 알면 이제 넓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뭐 AB라고 잡으면 높이는 뭐가 돼요? 2루트 2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8이 된다. 그러면 이제 2 삭제되고 루트 2니까 그럼 AB는 뭐가 돼요? 양변에 루트 2 나눠서 루트 2분의 8이니까 얘는 2분의 루트 8 2분의 8루트 2죠. 그러면 4루트 2가 되니까 그러니까 AB가 이제 4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제 4루트 2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 절반, 여기 이제 절반은 2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2루트 2가 되고, 그러면 여기 알 수 있죠. 여기가 이제 반지름인데 그걸 알 수 있죠. 그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반지름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해주시면 되고, 뭐 여기 제곱 하면 뭐가 돼요? 8이 되니까, 그래서 루트하면 이제 4가 되겠죠. 루트 16이니까. 그래서 4가 됩니다. 반지름이 4구나.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4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K를 구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14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원이 있고 직선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 일단 중심이 있겠죠. 그럼 이거 중심 구해보면 x-4의 제곱 그리고 y-3의 제곱해서 이제 뭐 반지름이 나오겠죠. 반지름이 나올 텐데 어쨌든 우리가 중심은 이제 4,3이에요. 근데 y는 mx가 서로 이제 AB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mx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가 0,0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m의 관계없이 0,0을 지나니까 여기서 이제 두 점을 만났어요. 이렇게 두 점을 만났는데 그 길이가 최대가 돼야 된대요. 생각해보세요. 이 길이가 결국 이 길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는 거는 결국 원의 어떤 길이를 얘기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 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제 중심을 지나고 여기 지름이 돼야 뭐가 될까요? 최대가 되겠죠. 맞아요? AB가 지름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그 지름이 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AB가 뭘 지난다? 4,3을 지난다. 뭐가? 얘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16번은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원과 직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연립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둘이 연립해 주시면 y를 여기다가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 대입해서 뭘 대입한다? 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는 거죠.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그럼 이제 x제곱 더하기 이 녀석이 이제 100이 된다 해서 얘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치? 요 계산하면 이제 x의 제곱 결국 이제 2차식이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가 이제 두 개 나올 거예요. 그럼 x에 대해서 x가 나오면 y도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면 여기 뭐 3 넣어서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xy 나오고 xy 나오니까 이제 교점이 두 개 나올 거예요. 그 두 개 나오는데 거기서 1사분면 위니까 당연히 그 x좌표 y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0보다 큰 플러스 모으면 되겠죠. 그죠? 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 접점에서의 그 점에서의 그러니까 내가 둘이 만날 거 아니야? 둘이 만났을 때 어떤 1사분면 위에 있는 이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그 교점 가지고 그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뭐 여기다가 알파고 베타면 여기다가 이제 x1 플러스 x1, x1 플러스 x, y1 플러스 y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파벳 할 필요 없고 이게 x1, x2죠. 그러니까 요거를 결국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는 그 문제죠, 그죠? 공식 쓰면 된다. 17번 봅시다. 자, 원에서의 이제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뭐 쉬운 문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얘가 이제 분리돼서 이제 x-3 하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1 분리해서 y 플러스 1 y 플러스 1 하고 그 다음에 10 한 다음에 이제 위의 점이니까 접점에서 구하는 거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계산한다? 이 4,1을 여기다가 하나의 4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넣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수 1만 맞춰주면 된다. x의 개수. 18번은요, 여러분들이 아까 위에 있던 이제 17번처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돼요. 네, 접선의 방정식이 있을 텐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결국 x축과 y축에 의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결국 x축에 그 교점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x축은 결국 y가 0일 때 교점이겠죠? x축이 y가 0이니까. 그 다음에 y축이 있을 텐데 그 y축의 교점은 x가 0일 때. 그래서 얘는 x절편 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y절편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한 다음에 우리가 이게 양수일지 음수일지 몰라요. 그때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때 어쨌든 도형의 넓이는 이게 양수든 음수든 만약에 뭐 절편이 만약 3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뭐 3 이런 식으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절편만 구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선 방정식 구한 다음에 x절편 y절편 구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제 2분의 1 그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자, 19번도 마찬가지로 18번과 비슷한데 거의 똑같아요. 완전 똑같고 대신 뭐만 달라요? 지금 여기 형태만 다르죠? 이게 지금 일반형인데 뭐로 바꿔주면 된다?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표준형으로 바꿔준 거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접선 점 위의 점에서의 원 위의 점에서의 그러니까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17번, 18번 참고를 해보세요. 같이. 자, 23번 봅시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다. 자, 이건 무슨 말이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다. 이거는 여기가 45도면 여기 임의의 점에서 수선의 내리면 여기는 45도가 되고 여기는 90도가 되죠. 그러면 몇 대 몇 되면 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1대 1이니까 결국 우리가 기울기는 1분의 1이겠죠. 그래서 계산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기울기는 탄젠트 45라는 거 기억나나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라는 거 기억나죠? 그 세타는 이제 여기가 세타였는데 그때 이제 45도면 탄젠트 45도는 1이잖아요. 뭐 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뭐 둘 중 아무거나 상관없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가 1이다 잡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원에 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원이 지금 일반형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줘야겠지. 그럼 바꿔주면 x 그 다음에 6x니까 마이너스 6x니까 절반 마이너스 3 제곱하고 그 다음에 2y니까 절반에서 1 제곱 그 다음에 이제 9 강제로 더했고 1 강제로 더했으니까 10을 강제로 더했다. 그럼 여기는 18이겠죠.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강제로 10을 더했으니까 10을 빼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8을 더한 거니까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2였을 겁니다. 넘기면 는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기울기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계산해요? y는 기본적으로 m의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근데 우리가 이건 원점 지날 때고 우리가 뭐 x-3을 지난다 라고 하면 3,-1을 지나는 거죠. 그러면 중심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x 대신에 x-3 y 대신에 y 플러스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시면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m에다가는 몇 넣고 이 기울기가 1이니까 m이 1인 거죠. 그죠? m에다가 1 넣고 반지름이 몇이에요? 이 반지름은 r이 루트였죠. 해서 넣은 다음에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원이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1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26번 알려드린데요. 자, 얘는 쉽긴 한데 왜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 밖에서 이 점에서 원의 원 밖에서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었을 때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점에서 우리가 원에 그었으니까 일단 원에 있고 그 다음에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었을 거란 말이에요. 두 개를 이쯤에서 그었겠네요.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었어요. 그럼 이제 접점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중심이 0,0이죠. 0,0이고 얘는 3,-1이라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나는 한 점이 있고 지나는 한 점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기울기가 필요하죠. 따라서 기울기를 뭐로 잡는다? m으로 잡는다. 그래서 y는 m, 그 다음에 x-3 마이너스 이렇게 한 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랑 사이 거리가, 이 중심 사이 거리가,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뭐가 돼요?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치? 이것과 중심 사이 0,0 사이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 여기서는 루트 5죠.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5가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mx, 그리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이다. 얘는 0이랑 어디 0,0 사이 거리가 계산해서 이제 d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거 계산하시면 루트 m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m제곱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이야. 얘 절대값이 뭐가 된다? 반지름 루트 5가 된다. 반지름 루트 5니까 이게 루트 5가 된다. 이거 R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식, 여기 있는 식,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냐? 루트 넘긴 다음에 루트 5,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변 제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절대값과 루트는 제곱하면 편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n값이 이제 나오면 그 n값을 어디에 대입하면 돼요? 여기에다 이제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33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점에서 지금 이 점이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x가 0인 거니까 결국은 이제 y축 위의 점이에요. y축 위의 점인데, 자, 그때 우리가 지금 원에 그은 두 적선이 서로 수직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이 이렇게 존재할 텐데, 얘가 이제 0,2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축이 있으면 지금 내가 0,a에서 그는 거죠. 0,a에서 어딘가 이제 그을 거야. 그럼 0,a는 여기 이제 바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살짝 옮겨 놓을게요. 자, 바깥에서 이제 그었을 때 이제 수직이 나오는 이 형태, 이런 형태, 뭐 이거나 이런 형태이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겠어요? 이렇게 수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밑에서 수직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그림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가 지금 축이잖아요. 지금 너무 짧게 그렸는데 이렇게 축이잖아요. 이렇게 축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축이 있을 때 내가 지금 0,a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0,a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반지름이 3이잖아요.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가 3일 거란 말이에요. 수선의 발견했을 때 여기가 3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도 3이죠. 그럼 여기도 수선의 발견했으니까 3이에요. 그럼 여기는 수직이니까 당연히 정사각형이 되겠죠. 나머지 하나도 수직이니까요. 그럼 여기는 3이고 여기도 3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 나머지 한 요 부분은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1대1대 루트이겠죠. 왜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45도니까 1대1대 루트이다. 그래서 이제 3루트이가 되겠죠. 뭐 피타고라스 정리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3루트이가 되는 거고, 여기도 같은 논리로 여기 그리고 여기를 봤을 때 얘도 3, 3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3루트이가 되는 거야. 그럼 끝났죠. 얘가 0,2였으니까 얘가 0,2였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내가 3루트이만큼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2 마이너스 3루트이겠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0,2 더하기 몇이 되는 거야? 3루트2를 더한 거지. 그래서 더해주시면 우리는 그 a 값들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더해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방법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내가 이제 수식으로 계산하시면 여기는 a가 0,a죠. 얘를 반드시 지나면서 뭐가 돼요? 반지름이 m인 녀석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0,a를 지나니까
얘는 어차피 삭제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플러스 A. 자, 얘랑 어디 사이 거리? 여기 0,2죠. 중심이 0,2예요. 그 사이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 된다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점에서 그었어요. 이 점에서 그었을 때 이 접하겠죠. 접하는 상황에서 그럼 얘가 0,a에서 그었다. 그러면 이 직선 방정식은 얘일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얘 0,2 중심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뭐가 돼요?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이 뭐가 된다? 이 녀석이 반지름이 된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다 계산하시면 그러면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얘제곱이니까 1제곱이니까 1이죠.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0,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죠. 그럼 이거의 절대값인데 그냥 a-a의 절대값이죠. 그게 이제 뭐가 된다? 얘가 3이 된다. 반지름 3이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넘겨가지고 a-a의 절대값이 뭐가 된다?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 이게 위로 올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양변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 a 플러스 4는 뭐가 된다? 9m 제곱 플러스 1 요건데 분배하시면 플러스 9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수직이 되도록 하는 a 값들의 합이래요. 그러면 이제 a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자, 일단 a에 대한 2차, a에 대한 1차, 나머지 상수항들 다 써주면 되죠. 그럼 4에서 9 빼니까 마이너스 5고 그러면 9m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m제곱 마이너스 5겠죠. 는요. 자, 근데 a 값들인데 수직이 되도록 한다. 수직이. 자, 수직이 되도록 하려면 결국 기울기의 곱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우리가 그 기울기는요, 결국에는 내가 m1과 m2 해가지고 기울기가 두 개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접선 그은 게 두 개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두 개일 거 아니야.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결국 여기서는 이 방정식에서 뭐가 되면 돼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m에 대한 식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내가 a에 대해서 세웠지만 실제로 a에 대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m에 대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다시 써줄게요. 어쨌든 m에 대한 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m에 대한 2차 식을 만들면 9m제곱하고 요거 넘겨서 쫙 쓰면 이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5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는요. 그러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그러면 이거의 두 근이 m1과 m2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근의 두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두 기울기의 곱이 결국 두 근의 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근의 곱은 여기서 뭐예요? 여기에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죠. 상수항의 개수죠. 따라서 9분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가 몇이다?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라지면서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는 넘겨서 이제 9죠. 이제 플러스로 바뀌면서 넘기면 9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시면 이제 a제곱 왼쪽으로 다 넘겨줍시다. 그럼 마이너스 14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a 값들이 합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a 값들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근이 a1, a2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두 근의 뭘 구하라고 했어요? a 값들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전에는 여기서는 이제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거였고 얘는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다. 그럼 그 두 근의 합은 결국 뭐가 돼요? 여기 1분의 마이너스 4인데 거기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4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제 첫 번째 방법, 이제 그림 그려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리셔야 되고 상황 판단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 방법은 우리가
두 근을 뭘로 볼 수 있느냐? 내가 두 기울기의 곱이라면 두 근을 얘네로 봐야 돼요. 두 근을 얘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요. 얘는 뭐에 대한 2차 방정식?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두 근의 곱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a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물론 두 근의 합이 당연히 편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잘 안 보인다면 뭐 근의 공식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35번은요. 원이 우리가 한 점에서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을 이루는 각이래요. 그럼 이제 뭐 3,0이 이제 중심인데 반지름이 R이죠. 근데 5,6이래요. 그러면 뭐 5,6이 여기다 치면 내가 선을 그었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조금 더 안쪽에서 그어야겠네요. 그러면 60도니까 이 정도. 해서 그어주시면 여기가 뭐 60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점에서 그어야 되는데 이게 5,6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반지름은 R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죠. 3,0과 5,6이기 때문에 앞에 차이는 x 차이는 2고 y 차이는 6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해주시면 요즘 뭐가 나와요? 이제 루트 40이 나오니까 이제 2루트 10이죠. 이제 2루트 10이란 말이에요, 얘가. 자, 그런데 우리는 결국 구하려는 게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접선의 길이는 어디야? 여기잖아요, 여기.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거는 접선의 길이는 이 접점까지의 거리예요. 이 원바퀴에서 그은 한 점에서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결국엔 우리가 이 반지름 R의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게 60도잖아요. 근데 내가 이 접선이 결국 여기서도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고 이쪽도 수선의 발이 되니까 결국 이 접선의 길이가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고 그 다음 반지름도 똑같고 반지름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변 똑같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각도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접선의 길이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0도잖아요, 얘가.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합동이기 때문에 이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반반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각도가 어떻게 된다?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로 계산하시면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떼어내서 계산하시면 얘는 지금 R이고 여기 2루트 10이고 여기는 30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60도니까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3대 2죠. 따라서 R 대 2루트 10이 1대 2다. 그러니까 여기를 2배 해야 2가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는 루트 10이 되겠죠. 그래서 R을 루트 10으로 구해주시면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길이는 여기죠. 그쵸? 그러면 1대 루트 3대 2 해가지고 여기다가 몇 배? 루트 3배에서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36번 봅시다. 좌표평면에서 이 원 위를 움직이는 P와 그리고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Q가 있다. 그러면 그 길이의 최소값이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사실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센스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여기 위에 점이 P가 있어요. 그럼 P가 이제 어딘가 있겠지? Q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값 구하면 당연히 이제 짧은 길이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직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최소값은 당연히 P가 여기 있어버리고 Q도 이 직선 위에 여기 있어버리면, 그러니까 P가 여기 원 위 중에 여기 있고요, Q도 여기 있어버리면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0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낼 가능성은 거의 한 1%, 2%밖에 안 되니까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을 구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한다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판단하면 알아서 그림이 그려질 거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임의의 점 P와 임의의 점 Q 했을 때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가 P고 여기가 Q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때 이 P와 Q 해가지고 PQ의 길이의 최소값 구하면 되겠죠. 그럼 그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반지름, 그리고 여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일 때 D에서 R을 빼서 계산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걸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여기는 중심 구해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요거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시면 되고 d 그 다음 반지름은 여기 표준형으로 정리하시면 반지름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된다. 자, 37번이나 36번과 비슷한 건데 여기는 1은 이제 똑같이 있고요. 근데 A, B를 지나는 직선이죠. 그쵸? 그러면 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Y는 한 점에서 한 점을 한쪽에서 한쪽을 빼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기울기 구하는 거지. 그래서 X 증가는 구하고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빼서 이렇게 구하고 그럼 기울기 나왔는데 거기서 한 점 뭐 지난다? 얘 지난다. 그럼 X 마이너스 10 플러스 0이겠죠.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얘는 이제 4고 얘는 4니까 1이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0. 그럼 이 직선과 이 원 해가지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이 있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는 결국 d일 거고요. 그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죠. 근데 최대값이라고 하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얘를 r로 두면 결국 d 플러스 r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L에 이르는 뭐가 이 점 C 위에서 원 C 위에서의 원 위에서의 점 C 그래서 여기에 C가 있고 그 다음에 L에서의 이 최대값은 이 D 플러스 R 플러스 D가 D 플러스 R이 정답이 됩니다. 이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39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를 바로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원이 있으면 내가 2등분해요. 그러면 2등분해요. 2등분이 아니네. 2등분해요. 그러면 여기 중심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러니까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원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직선에다가 뭐한다? 대입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중심은 이제 0, A, B고 얘 중심은 4, 2A니까 뭐 하시면 돼요? 여기 대입하고 여기 대입한 다음에 이제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된다. 자, 41번 봅시다. 자, 원이 있는데 이 넓이를 4등분한대요. 뭐에 의해서? 직선 두 개에 의해서.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여기서 이제 가른 다음에 2등분이 됐잖아. 그럼 여기서 4등분 하려면 이렇게 잘라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도록? 여기가 수직이 되도록 잘라야겠지. 그래야 이제 4등분 여기가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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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내가 하나가 y는 px면 하나는 y는 qx 플러스 4일 텐데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겠죠. 원의 중심은 내가 x-2의 제곱 그 다음에 y-3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되니까 는 반지름 나오겠죠. 그럼 중심이 이제 2,3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 2,3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직선에다가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직선에다 대입하면 우리가 식이 두 개가 나올 거고요. 대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미지수가 3개야. 자, 미지수가 3개인데 결국 조건이 2개잖아요. 이거 대입하는 여기 대입하는 거 여기 대입하는 거 2개밖에 없잖아요. 2,3을 대입하는 거. 그러면 내가 지금 조건이 2개예요. 조건을 하나 더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 조건은 여기 수직에서 찾아야겠죠. 수직은 결국 뭐야?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서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조건 3개까지 찾았죠. 따라서 P 곱하기 Q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지금 이 대입한 두 식과 그 다음에 여기 요식 3개 연립하시면 정답 나옵니다. 자, 42번 보면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데 자, 일단 원이 있대요. 근데 그 원이 y는 4x랑 만난대요. 이렇게 만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y는 4x가 있고 이때 이제 a와 b가 만나는데 이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래. 그러면 수직 이등분이려면 일단은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이니까 여기에 수직 이등분이면 결국 이 가운데를 지나서 쭉 이등분 하겠죠.
근데 이 이등분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가 뭐예요? 수직하면서 이등분인데 얘는 반드시 이 중심을 지난다고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지난다고 알려져 있죠.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먼저 지나는 점이 이 점을 지나면서, 그죠? 그리고 수직이다. 이것과 수직이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수직 이등분에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이 녀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기울기 하나랑 뭘 구하면 돼요? 한 점 구하면 되죠. 지나는 한 점. 왜? 내가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 기울기가 한 점인데 뭐랑 뭐예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4와 수직인 아이죠.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어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메모로 쓸게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한 점이 뭐예요? 요 점 지나가죠. 중심 2,0 지나가니까 결국 2,0 지나간다 해서 직선의 방정식 세우시면 됩니다. 기울기 한 점 이용해서 세우면 됩니다. 자, 43번 보면 지금 4,0에서 그은 거죠. 4,0에서 그어서 우리가 접점이 있을 때, 그 접점이 있을 때 이 넓이의 합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넓이는 결국 내가 여기가 수직이고 수직일 거잖아요. 접선이니까. 그럼 반지름이 여기서 지금 나와 있죠. 루트 7으로. 그러면 얘가 루트 7이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4예요. 4,0이니까.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여기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구하면 여기는 뭐가 돼요? 이제 4의 제곱 16, 루트 7의 제곱 7이니까 빼면 이제 9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3이 된다. 그러면 결국 이 넓이는 여기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2분의 1 할 수 있지. 그거의 몇 배?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일단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요 반지름. 그래서 요 반지름을 체크하시고 그냥 반지름이죠. 반지름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체크하셔야 돼요.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나머지 한 변 구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한 변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가 되니까 이 변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두 개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뒤에 있는 접선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자, 46번 봅시다. 우리가 중심이 지금 좌표평면이 일선면에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 그러면 여기가 1이고 그리고 여기가 1이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y는 x와 y축과 동시에 접한대요. 그러면 내가 이 좌표를 a, b라고 한대요. 근데 반지름이 1이니까 결국 a, b라고 하더라도 이게 x가 0일 거 아니야. 그럼 얘 반지름이 1이니까 얘가 x가 몇이겠어? x가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a가 1이겠죠. 그래서 1,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1인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1, b 같은 경우가 결국 이 직선 사이와의 거리가 1이죠.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방금 1을 구했으니까 의미가 없고 1, b와 어디 사이 거리? y는 x 사이 거리가 뭐가 된다? 1이 된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계산하면 된다. 48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이 점에서의 접선에 만나는 점을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원을 그려봤을 때 내가 지금 중심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20이 나인데 4,2는 결국 위의 점이 맞죠. 4 넣어서 2 넣어서 맞고 그러면 4,2는 우리가 좀 정확히 따져보면 4칸 간 다음에 2칸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라고 가정하면 2칸 가는 거고 4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4,2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2,4는요 여기라고 가정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4인데 왼쪽으로 몇 칸? 2칸 간 거고 위쪽으로 4칸 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지금 이 점이 Q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이 P고요. 그 다음에 O랑 R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O는 여기 원점인 거죠. 이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이 있을 거냐? 여기서의 접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접선이 있겠죠. 그러면 O 그 다음에 P O, P, Q, R이에요. 여기가 R이니까 접선의 교점이 접선이 만난 점이 R이다. 그럼 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사각형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수선 내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이 지금 수직일 수밖에 없다. 여기도 수직일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지금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요? 내가 y는 마이너스 2랑 4를 어떻게 대입해? 여기 xx 플러스 y는 20으로 바꿔놓고 그다음 마이너스 4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 한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2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1을 지나니까 4x 플러스 2y가 2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둘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일단은요 얘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시작을 하죠. 2분의 4 해서 천천히 갈게요. 여기가 지금 2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0이에요. 근데 양면에 이제 2를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죠. 2x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변형하면 4y는 2x 플러스 20이에요. 그러면 y는 뭐가 돼요? 4분의 2x, 그러니까 2분의 x죠. 2분의 x 플러스 5가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기울기가 곱이 지금 몇이야?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니까 수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니까 수직이니까 여기 수직이면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수직이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는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반지름이 결국 있으면 그 반지름이 루트 20이잖아. 그거에 여기도 반지름이 루트 20이겠죠. 따라서 정사각형 넓이는 루트 20 곱하기 루트 20이 정답이 되겠죠. 뭐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여기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지금 각도 생각해보면 4,2예요. 그러면 이게 4대 2일 거 아니에요, 그지? 요런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는 2랑 4니까 얘도 4대 2죠, 그죠? 4대 2가 되니까 그럼 여기도 직각삼각형인데 얘네 둘은 뭐가 돼요? 지금 합동이에요, 그쵸? 반지름도 이제 똑같으니까요, 그쵸? 합동이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여기를 알파라고 보면 여기를 알파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를 그럼 베타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야? 몇 도야? 90도잖아, 그치? 맞아? 그럼 얘는 90도니까 결국에는 여기도 90도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우리가 기하적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으로 풀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반대쪽도 이제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원을 이용해서 푸는 원과 이 닮음을 합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여러분들이 이 49번 볼 때요, 뭐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y절편이 5라는 게 기본적으로 0,5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5에서 여기에 접하는 거니까 여기다 그었다. 그러니까 곡선 원 밖에서 그은 이제 접선 방정식 구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기울기의 곱이니까 당연히 두 분의 곱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50번은 그래프 그리면 잘 보입니다. 우리가
1,2가 있을 때 반지름이 이제 13이네요. 반지름이 루트 13이고, 근데 이제 3,7에서 그었대요. 3,7에서 그었다 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죠. 자, 그때 우리가 지금 접점을 이제 Q라고 한대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P라고 하고, 여기가 P라고 하고, 그때 이제 PQ의 길이를 구해요. 그럼 결국 접선의 길이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반지름의 길이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자, 52번은요. 우리가 상황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반지름이 4이고 원점 지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축이 이렇게 있고 축이 있고, 이제 반지름이 이제 4인 원이 있다 라고 하면, 자, 그때 이제 얘는 4,0을 중심으로 0,4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1이죠. 그러면 얘는 0,4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반지름이 1이니까 이 정도의 그어진 요런 녀석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공통적선을 구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0,0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0,4였죠. 그때 이제 공통적선을 그으면 내가 어떻게 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릴게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좀 더 자세히 그려야겠네요. 하고 반대쪽도 그립니다. 여기는 조금 더 낮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림이 조금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온다. 원이 조금 더 왼쪽에 있어야겠네요. 수정해서 그려드리면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맨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 그려지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자, 그러면 이제 공통접선이 이제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y절편 요거 구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y는 mx 플러스 n으로 넣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일단 미지수가 두 개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조건이 몇 개야? 공통접선이니까 여기랑도 접하고 여기랑도 접한다.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미지수 두 개고 조건 두 개니까 무조건 풀릴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일단 미지수 두 개로 놔도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여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그리고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이게 각각 몇이에요? 얘는 4고 얘는 1이죠. 그렇게 해서 뭐 하면 된다? 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수 있죠. 얘랑 0,0 사이 거리가 4고, 그 다음에 얘랑 0,4 사이 거리가 1이다 해서 얘는 이제 결국 정리하면 nx 마이너스 y 플러스 n 0이랑 요거랑 요거 사이 거리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립하셔도 되고, 여기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자, 여기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지금 이 칙은 안 잡아도 되고요. 잡지 않고 그냥 0,0과 요 사이 거리 4니까 1이니까 이렇게 그림만 그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잘 보시면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여기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그릴 건데 이 삼각형 보면 얘는 둘이 뭘까요? 합동이겠죠. 닮음이겠죠. 닮음. 그러니까 이게 둘이 닮음이기 때문에 뭘 이용할 수 있다? 닮은 B를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몇 대 몇이야? 지금 1대 4잖아요. 그쵸? 1대 4니까 이 밑변 쪽이 1대 4니까 여기가 1대 4니까요. 그러면 여기도 1대 4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도 1대 4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길은 현재 지금 4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길이가 지금 여기지. 그래서 여기를 K로 둘게요. 여기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K 대
1은 그냥 갈게요. 이제 1대 4잖아요. 1대 4는요. 1대 4는 뭐가 되는 거야? K 대 여기 조심해야 될 게 K 플러스 4가 되겠죠. 6일이니까. 그래서 K 대 K 플러스 4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럼 이제 4K는 K 플러스 4죠. 따라서 3K는 뭐 4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K는 3분의 4잖아요. 그쵸? 근데 K는 어디 길이었어요? 여기 길이었어요. 여기 짧은 길이었죠. 그쵸?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게 지금 현재 y절편이기 때문에 y절편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내가 4에다가 k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k 더하기 4가 뭐가 되는 거야? y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뭐한다? 닮은 비를 이용한다.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요 추가적으로 말해 드릴 게 있는데 꼭 들으세요. 자, 일단은 여기서 y절편만 구하면 괜찮아요. 근데 5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아예 구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52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공통접선의 y절편만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쉬웠고요. 공통접선 방정식 자체를 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1번 방법으로 하면 무조건 구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이 그림으로 구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공통접선의 방정식 자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공통접선의 방정식 얘는 어떻게 구한다? 내가 처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내가 K 놓은 다음에 이제 닮은 비를 써가지고 여기서 구해서 이제 K가 3분의 4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이 Y절편을 알았으니까 이 Y절편이 나올 거 아니야. 그 Y절편이 이제 3분의 4하고 3분의 12 더하면 3분의 16이겠죠. 그래서 0,3분의 16 나올 텐데 결국에는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 거야?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 그러면 y절편이 n이니까 이게 이제 3분의 16이다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y는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y절편을 한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0,0과 사이거리가 4잖아요. 요거 아직 안 썼잖아요. 그래서 얘랑 0,0 사이거리가 뭐가 된다? 이제 4가 된다 해서 계산하시면 m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m도 나오고 n도 아까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 알 수 있겠죠. 그게 m이 이제 두 개가 나오면서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접선의 방정식은 항상 두 개니까요.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니까. 그래서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걸 이제 53번에도 어떻게 한다?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53번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55번 보면요. 자, 일단 우리가 OQ와 OR의 값을 곱하래요. 근데 OQ랑 OR은 결국에는 OQ랑 OR은 여기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X절편, Y절편 구해야 되니까 결국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운 게 내가 만약에 이제 P를 몰라요. P를 모르니까 이제 A, B를 잡을 거 아니야. 그러면 기울기는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접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XX로 나오고 YY로 나눈 다음에 여기다 이제 A랑 B를 대입하는 이런 형태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가요. X절편, Y절편 하려면 결국 어떤 식으로 바꿔야 돼? 우리가 절편 방정식으로 바꿔야 되잖아. 절편 방정식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5분의 1 하시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제 X 5분의 1 X 그 다음에 5분의 BY는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절편은 어떻게 찾냐? 얘를 이제 분모로 날리는 거죠. 얘가 지금 X에 지금 A분의 5다 이렇게 날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1 써보면 5분의 얘가 그러니까 결국 5분의 AX가 뭐가 된다?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무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Y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게 X절편, 이게 Y절편이죠. 이게 무슨 방정식이었어? 절편 방정식이었지. 절편 방정식은 뭐야? 우리가 얘랑 얘가 절편이다. 몇일 때? 여기가 1일 때.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그냥 이 상황에서 내가 뭐 하시면 돼요? x에다 0 넣으면 y제편 나오겠죠? x에다 0 넣으면 5분의 by는 1이니까 y는 b분의 y 5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뭐 문제 없습니다. 훨씬 더 쉽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시면 이제 x도 나올 거다. x도 a분의 5다. 그러니까 y에 0 넣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가 이제 a분의 5다. 자, 그러면 어쨌든 얘는 5분의 a 곱하기 얘는 b분의 5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거는 ab분의 25를 구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건 ab분의 25인데 내가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지금 미지수 두 개니까 우리가 조건이 두 개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절편 자체가 a분의 5였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a분의 5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b분의 5겠죠.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QR의 길이를 알 수 있죠. 그래야 이제 QR이 사르토인 걸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제곱 더하기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5 a제곱분의 25 더하기 b제곱분의 25가 뭐가 되는 거야? 5r의 제곱이 되겠죠. QR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사르토잖아요. 그쵸? 그럼 사르토의 제곱이 몇이야? 80이죠. 16 곱하기 5니까 80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양변에 5로 나누시면 a제곱분의 5 더하기 b제곱분의 5가 뭐가 된다? 16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이 a, b라는 게 어딜 지나요? a, b라는 게 결국 이 원 위를 지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건데 a, b가 얘를 지나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다. 요거를 꼭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현재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얘를 구하시면 된다. 자, 따라서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서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하면 그럼 여기는 5b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5a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양면에 이제 a제곱 b제곱 곱한 거야. 그러면 16a제곱 b제곱이겠죠. 그러면 이제 양변에 5를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묶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몇이었어요? 5였잖아요. 그쵸?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 얘를 여기다가 대입한다. 그래서 대입하면요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5니까 이 자체가 5죠. 얘가 5니까 지금 AB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AB만 구하면 AB분의 25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AB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하면 정답이 된다. 자, 56번 보시면 지금 두 원 위의 점을 PQ라고 했을 때 길이의 최소값이죠. 얘는 우리가 원이 하나가 있고 원이 하나가 있을 때 일단 원의 방정식을 다 표준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 반지름이다.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가 중심 구해요. 그 다음에 반지름 구해요. 그러면 얘가 반지름 하나가 있을 거고 얘 반지름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다.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뭘 뭘 빼면 되겠어요? 여기서 반지름 R1과 반지름 R2를 어떻게 하면 된다? 빼면 뭐가 나오겠어요? PQ의 최소값이 나오겠죠. PQ의 이 거리의 최소값이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최대값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거야? 반대로 이 점과 점 사이의 길이, 이 점과 점 사이의 길이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뭐 한다? R1을 더하고 R2를 더하면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되겠죠. 그렇게 구하시면 최대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58번 봅시다. 우리가 ADCB는 정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 0,4래요. 근데 얘는 CD를 지금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중심과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에 대한 정보를 구해야 되니까 자세히 보면 일단 정사각형이에요.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길이가 이제 2고 여기 길이가 4였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삼각형
삼각형에 주목을 해보시면 결국 이 삼각형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게 된다면, 정사각형을 그리게 된다면 보이는 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과 그리고 여기 직각삼각형, 그리고 여기 직각삼각형이 모두 어떤 꼴을 볼 수 있어요? 모두 합동인 걸 알 수 있어요. 모두 합동인 걸 알 수가 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4면 여기는 길이가 2고 길이가 4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길이가 2고 길이가 4겠죠. 길이가 2고 길이가 4겠죠. 그러면 내가 중심도 반지름도 다 구할 수 있다. 중심은 뭐예요? 여기는 2이긴 한데 내가 지금 여기가 길이가 같죠. 그렇죠? 중점끼리 연결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러면 이렇게 이 도형에서 봤을 때 내가 이 삼각형이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1대 2죠. 그럼 빗변이 1대 2니까 높이도 여기도 1대 2. 그 다음에 가로도 1대 2죠. 따라서 여기가 지금 1이 된다. 여기가 지금 1이 된다. 이 길이가 몇이 된다? 1이 된다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 내가 이 좌표는요 4에서 몇 칸에 더 간 거야? 지금 한 칸에 더 간 거죠. 한 칸에 더 가서 여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x가 몇인 거야? 5,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여기가 몇 대 몇이랬죠? 1대 1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2만큼이 된다. 그거만큼 내려오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2다. 그러면 여기가 현재 6이죠. 왜냐면 4랑 1을 더했으니까 거기서 2만큼 내려오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5,4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 반지름이 몇이에요? 반지름이 여기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2, 4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여기는 2고 4고 여기는 2제곱 더하기 4제곱, 그래서 루트 20이죠. 그래서 2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2루트 5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뭐 했어? 지금 절반 때렸잖아. 절반. 얘가 이제 2등분이잖아. 2등분. 그러면 여기가 몇이다? 루트 5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반지름이 몇이요? 반지름이 루트 5구나. 따라서 중심이 5,4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직선의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죠. 따라서 x-5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 반지름 루트 5의 제곱, 얘를 전개하면 되겠죠. 전개해서 일반형을 나타내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